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웨스트햄 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자, 일단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안토니오가 여전히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기존 결장자가 많지만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맥과이어와 지금 이제 달롯 그리고 린델로프까지 지금 결정을 하면서 수비진에서의 전력 누수가 큰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맨유의 이런 결장자가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 리버풀 상대로 5대1 대패를 이제 당하면서 다소 좀 좋은 흐름이 끊긴 상황이긴 해요. 물론 뭐 이제 그 경기에서 웨스트햄이 1.5군 정도의 라인업을 기용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실점을 하면서 수비에서 좀 문제를 보였죠. 아, 팔순더치페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맨유 역시 팔순더치페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팔순더치페이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그럼 제가 오후 경기 조합본부터 먼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가져간 오후 경기 조합이 4시부터 이제 경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 받으시면은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실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오후 경기 먼저 보내드린 다음에 해외 축구까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 네, 팔스노치페이님도 아이고 원승이고 이제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50개 후원. 네. 자, 네, 방금 이제 오후 경기와 이제 해외 축구 이제 조합본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 이거 아무튼 후원 감사드립니다. 팔순더치페이님. 네. 자, 네, 아무튼 이제 좀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 보면은 이제 원정팀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리버풀 상대로 안필드에서 이제 경기를 치렀고 비록 0대0 스코어가 났지만 굉장히 좀 템포 빠르고 공격적인 경기를 치렀어요. 네. 물론 뭐 전반적으로 이제 리버풀이 많이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긴 했지만 그래도 안필드에서 이제 전력 누수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그런 맨유라고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와 달리 이제 부패가 돌아오기 때문에 좀 더 공격에서 맨유가 활로를 찾을지 않을까 또 한번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양팀의 이런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네요. 자,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즌 초부터 굉장히 좀 역습에 취약하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어느 정도 웨스트햄의 이런 빠른 그 역습 전개에 다소 도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비진에서의 누수가 좀 크기 때문에 수비도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약화된 상태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현재 분위기도 솔직히 웨스트햄이 더 좋고 그리고 최근 홈에서도 웨스트햄이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무래도 맨유가 홈 웨스트햄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웨스트햄 프랜스 그리고 2.5 기준 요거는 오버사이드 볼게요. 그래서 웨스트햄 프랜스의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EPL 경기 풀럼 대 이제 벌리. 자, 우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최근 이제 뉴캐슬전에서 이제 좀 결장을 이제 퇴장을 당한 그런 라울 하미네즈가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벌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최근 폼이 굉장히 좋은 에버튼 상대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리고 그 경기가 비록 좀 컵 경기긴 했지만
이제 양 팀 다 어느 정도 주전 선수들 위주로 기용했기 때문에 풀럼 입장에서는 나름 의미 있었던 경기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최근 경기력이 좋지 못해요. 그리고 특히 원정에서는 더더욱 불안정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비가 많이 흔들리다 보니 상대팀한테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벌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풀럼이 주도권을 가지며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특히 지금 벌리 같은 경우에는 침투에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풀럼이 좀 침투 위주로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풀럼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공격에서도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일단 뭐 현 상황에서 풀럼이 3일 전에 컵 경기를 치러 이제 체력적으로 열세인 전만 제외하면은 뭐 지금 벌리 상태로 굉장히 좀 다 우세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풀럼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풀럼 승. 그것도 이것도 기준점 대비했을 때 어노바는 이거는 오버사이드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풀럼 승의 2.5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턴 타운 대 이제 유캐스. 자, 일단 이제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캐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결장자 누수가 좀 많아요. 일단 주전 골키퍼 닉 포프를 비롯해 토날리, 그리고 이제 시어, 그리고 조 웰러, 그리고 이제 하비 반스 등 굉장히 좀 여전히 결장자가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고든가 이상 역시 좀 결장 의심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추가적으로 더 결장할 수 있는 그런 유캐슬이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이제 아스날과 맨시티 상대로 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경기들에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이며 1점 차로 좀 아쉽게 졌어요. 네. 그래서 일단 최근 루턴 타운의 그런 홈 경기를 봤을 때 아스날 상대로는 무승부를 거둘 뻔했지만 후반 막판에 실점하며 이제 아쉽게 극적으로 좀 패배를 했고, 그리고 맨시티 상대로도 전반에 이제 선제골을 넣는 등 굉장히 지금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원정과 달리 좀 홈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루턴 타운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첼시 상대로 원정에서 컵 경기를 치렀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승부차기 끝에 아쉽게 지면서 이제 8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정규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첼시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점유율이나 슈팅 개수에서는 크게 밀리면서 여전히 지금 원정 경기력을 좋지 못한 그런 유캐슬이에요. 게다가 지금 뎁스 또한 많이 얇기 때문에 선수들의 그런 좀 피로 누적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유캐슬이 루턴 타운 상대로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이제 득점 기회를 어느 정도 만들 것으로 봐요. 그리고 루턴 타운 역시 좀 최근 공격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원정 유캐슬 상대로 좀 득점 기회를 만들면서 나름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까지 이제 말씀드렸네요. 네. 자, 물론 뭐 전력 연이서나 이런 데에서는 다 유캐슬이 앞서는 건 맞긴 하지만 아무래도 현재 지금 유캐슬의 뎁스가 얇다 보니 3일 전 첼시전에서도 주전 라인업을 이제 기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의 좀 체력 안배도 잘 못한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원정 경기력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원정 뉴캐슬의 1.4대 승 배당은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만약에 승패로 접근한다 하면은 배당 대비 루턴 타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배당 대비했을 때 루턴 타운 프랜스 쪽을 보는 쪽이고, 그리고 어노바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루턴 타운 프랜승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EPL 빅매치죠. 리버풀 대 이제 아스날. 자, 일단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핵심 미드필더인 지금 맥 알리스터를 비롯해 지금 조타 그리고 마팁 등이 결장 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토미야스 정도가 지금 결장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리버풀에 비해서의 그런 전력 누수는 크게 없는 그런 아스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네요. 자, 우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 경기에서 맨유 상대로 안필드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이번 시즌 홈에서 전승 기록이 깨지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홈 경기력에서는 많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리버풀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스날 역시 이제 최근 브라이튼 상대로 이제 2대0 승리를 거두며 이제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현재 지금 리버풀과 더불어 순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최근 리그 경기에서 맨유 상대로 맨유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긴 했지만 그래도 웨스트햄 상대로는 좀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흐름을 좀 살린 편이 있죠.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양 팀 다 볼 점유를 기반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점유율 면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양 팀 다 이제 기동성이 좋고 전개가 빠르다 보니 좀 더 스피디한 경기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홈에서 더 경기력이 좋고,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력이 더 아쉽기 때문에 양 팀의 이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로 인해 리버풀이 유리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아무래도 지금 맥알리스터를 비롯해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큰 리버풀이고, 그리고 최근에 아스날 상대로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다소 약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점까지 고려했을 때 이거를 지금 안필드라고 해서 무작정 리버풀 승을 보기는 다소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리버풀 햄무나 이제 무승부전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고 언어바로 접근하실 분들은 이걸 오버사이드,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리버풀 햄무 오알부, 안 그러고 2.5 기준으로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리에 A 경기, 토리노 대 이제 우디네세. 자, 일단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자, 일단 토리노 이제 좀 최근 굉장히 좀 기세가 좋죠. 네, 일단 지금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 중으로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 시즌과 마찬가지로 수비 밸런스가 지금 좋은 그런 토리노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홈에서는 지금 3연승 중으로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홈 2점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토리노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사소올로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시즌 절반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10번의 무승부를 거뒀어요. 네. 그만큼 굉장히 좀 쉽게 지지 않고 좀 무승부를 좀 많이 캐며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최근 우디네세가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좀 수비 밸런스는 많이 안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양 팀의 그런 큰 차이는 공수 밸런스다. 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토리노가 이제 홈에서 더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이끌 것으로 봐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토리노 페이스대로 경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토리노 페이스대로 좀 진행이 되면은 템포 역시 좀 빠르기보다는 다소 좀 느린 형식으로 좀 진행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지금 고려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요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면 좀 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는 토리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건 토리노 사이드, 그리고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언더 사이드 볼게요. 아무래도 일단 토리노의 지금 수비가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 편이고, 그리고 토리노 페이스대로 가면은 굉장히 좀 느린 템포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양상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토리노와 우디네세에 대한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 대 레츠. 자, 일단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팀 내 핵심 공격수라 볼 수 있는 라우타로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 이제 FA컵에서 볼로냐 상대로 이제 부상을 당한 그런 라우타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레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네요. 자, 일단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계속해서 무패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FA컵 경기에서 볼로냐 상대로 연장 끝에 2대1 패배를 당하며 긴 무패행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미드필더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주전 선수들로 나섰기 때문에 뭐 완전히 풀 로테이션을 썼다, 뭐 이렇게도 지금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인터밀란이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레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무승부만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프로시노네 칼초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이제 현재 5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좀 최근 다시 좀 안 지는 경기를 하고 있는 그런 레츠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이런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전체적으로 밀란이 높은 골 점유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밀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비가 좋은 팀들만 만나다 보니 어느 정도 공격에서 침체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도 지금 인터밀란의 그런 공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공격 패턴이 다양하고, 그리고 전개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뭐 레츠 상대로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레츠 같은 경우에는 롱볼 위주로 전개를 주로 하기 때문에 좀 체계적인 공격 전개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중거리 슛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비가 좋은 인터밀란 상대로는 공격에서 다소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좀 경기 양상이 진행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네요. 자, 물론 이제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현재 팀 내 핵심 골잡이인 라우타로의 결장은 뼈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선수들의 득점 분포가 많이 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나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레츠와는 기본적으로 좀 체급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무난히 좀 홈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고려 사항이 뭐 라우타로의 결장 및 그리고 이제 직전 컵 경기로 인한 약간 체력적인 열세, 요거를 빼면은 인터밀란이 전혀 좀 나쁠 게 없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도 저는 요거를 인터밀란 사이드를 볼게요. 인터밀란 승, 그리고 네, 1엔디 기준 마인스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밀란 승의 마인승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세리에 A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경기 레스터 시티 대 이제 로더럼 유나이티드. 자, 일단 이제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제이미 바디를 비롯해 이제 주전 윙어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더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기존 전력들의 결장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스쿼드를 구축하기 힘든 그런 로더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네요.
자, 일단 뭐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리그 1위에 안착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원정팀 로더럼 같은 경우에는 3연패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레스터 시티와는 다르게 현재 지금 리그 꼴찌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양 팀의 좀 최근 흐름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순위 역시 완전 극과 극이기 때문에 현저히 좀 체급차가 날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요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전반적으로 레스터가 높은 뿔 점유율 바탕으로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침투, 역습 전개도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공격 전개를 통해 어느 정도 원정에서 좀 수비가 많이 안 좋은 그런 로더럼 상대로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일방적으로 레스터가 좀 몰아붙이는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양 팀의 전력, 경기력, 그리고 분위기, 그리고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차이까지 모든 게 다 레스터가 많이 우세하기 때문에 약간 좀 퇴장 같은 변수만 없다고 하면은 무난히 좀 홈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레스터 시티 사이드를 보고, 이거는 1엔드 기준 마이너스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배당 대비했을 때 오바 도전,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스터 시티 승, 1엔드 기준 마이너스, 그리고 3.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블랙본 대 와포드. 자, 우선 이제 블랙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외 기존 전력들의 결장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블랙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지금 풀라인업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와포드라 볼 수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제 블랙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패로 흐름이 좋다고 보긴 어렵고, 그리고 직전 경기 사우스햄튼 상대로 4대0 대패를 당하며 분위기 또한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는 블랙본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좀 수적 열세로 인해 많이 밀렸죠. 어쨌든 그렇게 좀 상황이 그렇게 좋다고 보긴 어려운 그런 블랙본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프레스턴 상대로 원정에서 5대1 대승을 거두며 이제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폼이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상승 기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원래 와포드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양 팀 다 공격 패턴이 어느 정도 다양해요. 그리고 전개 또한 좀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뭐 공격은 양 팀 다 어느 정도 지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수비에서 봤을 때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역습에 대한 대처가 많이 미흡하고, 그리고 기동성이 좋은 선수들에 대한 수비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수비 면에서는 오히려 좀 약간 와포드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수비만 놓고 봤을 때는 블랙번이 더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물론 뭐 이제 블랙번이 와포드 상대로 이제 최근 상대 전적은 앞서긴 하지만 그 점을 제외하고는 현재 와포드에 비해 우세한 게 없다 보니 요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와포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와포드 프랜스, 그리고 언오버 같은 경우는 이런 오버사이드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와포드 프랜스의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들즈브러 대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자,
일단 이제 미들즈브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 미드필더 1명, 이제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각 포지션마다 좀 주전 선수들 1명씩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그 외에 기존 전력들의 부상도 좀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쪽 라인업 좀 결장자 누수가 좀 심한 그런 미드즈브러라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또 이렇게 좀 양 팀의 상황에 대해서 결장자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자 일단 이제 미들즈브러 같은 경우에는 직전 컵 경기에서 포트벨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며 현재 지금 연승 중에 있어요. 그러고 이제 전력 손실이 큰데도 불구하고 좀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미들즈브러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아무래도 이제 결장자가 많다 보니 웨스트 브로미치에 비해 전력이 어느 정도 이제 밀리고, 그리고 최근 3, 4일 간격으로 4경기 연속 뛰었다 보니까 좀 더 그리고 웨스트 브로미치에 비해 체력적으로도 열세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주일 정도 웨스트 브로미치와 달리 3일 전에 이제 컵 경기를 뛰었고, 심지어 이제 그 경기에서 주전들도 많이 기용한 미들즈브러가 좀 체력적으로나 좀 컨디션적으로 많이 열세일 수 있다. 이 점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뭐 웨스트 브로미치의 폼도 좋은 걸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건 승패를 본다고 하면 웨스트 브로미치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웨스트 브로미치 프랜승. 그렇지. 이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경기까지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미들즈브러가 그래도 현재 지금 전력 누수 대비 그리고 경기력은 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점을 고려했을 때는 한번 고배당으로 무승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챔피언십까지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경기 몇 경기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이번에 있을 라리가는 딱 한 경기밖에 없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이제 세비야. 이거는 뭐 승패를 굳이 본다고 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 그리고 2.5 기준에 이거는 오버사이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세리 A 중에서 한 경기 더. 아이고 김구수님 반갑습니다. AS 로마 대 이제 나폴리. 자 요거는 이제 AS 로마 프랜승. 김구수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김구수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우선 일단 이제 오늘 오후 경기 조합본이랑 오늘 오후 경기 조합본을 먼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해외 축구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오후 경기 조합 중에서 이제 경기 시작이 4시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받으시면은 그래도 좀 충분히 참고해서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제 쪽지가 이제 2개 오실 텐데 이제 순차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김구수님. 방금 이제 제가 이제 오후 경기와 해외 축구 조합분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한 번씩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 보면은 이제 로마와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AS 로마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이거는 무승부 도전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챔피언십 경기 이제 리즈 대 입스위치. 요거는 뭐 솔직히 배당 대비했을 때 리즈 승이 크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입스위치 프랜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래도 언어바로 접근하실 분들은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세필드 웬즈데이 대 카디프. 요거는 이제 카디프 프랜승, 그리고 요것도 이제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그리고 요거는 어느 부분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외의 경기까지 다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또 이제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셔서 이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금 적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회색돼지님. 네. 3315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